사실 2014년 11월 28일 정윤회 문건이 보도돼서 우리나라 국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보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편집권이 권력과 재벌에 침해당하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구두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자유가 진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명제는 권력과 재벌에 의해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보듯이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는 세계일보 공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는 본인이 맡고 있었던 세계일보 발행인과 편집인의 책임 아래 정론 직필의 취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그룹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외압에 굴복해 월근고를 해임한 것은 우리나라 언론 자유에 관한 문제이며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냉각 효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되시죠? 예. 신문 사항으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할 말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정인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신문 사항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적절한 부분은 지금 관련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이 물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우리 피청구인 쪽에서 신문 중에 같이 해주세요. 세계일보 경영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도는 전적으로 편집국 자율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편집국장으로 보도를 받아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무슨 편집국장도 아닌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든지 그 뒤에 세계일보에 여러 특정 보도가 있다 보니까 후속으로 밀렸다고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편집국장한테. 그래서 이제 편집국장이 9월 중순에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취재를 하고 팩트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은 11월 달이 돼서 그때 와서 보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보도하라 이렇게 한 거죠. 한 가지 그렇죠.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거 전혀 한 가지 아닙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증인이 그 청와대에 있는 신성호 씨 만났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신성호 씨한테 제가 진술서를 하나를 받아두고 있는데 예. 신성호 씨는 증인을 만났더니 증인이 하는 얘기가 그 통일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속하게 마무리해달라. 또 내가 사장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과 대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증인의 유임을 위해서 좀 힘을 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오히려 했다는데. 그런 그러니까 부탁은 한 적 없습니까? 신성호 씨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 저하고는 이제 뭐 사실 기립 기자로서 같이 가까이 지낸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신성호 씨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다 지금 저는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밀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왜 청와대에서는 왜 나를 그때도 자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에 통일교에서는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월 21일 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세계일보 사장이 또 해결해야 될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좀 그만해라. 별것도 아닌 것을 왜 세무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유임은. 예. 유임 문제는 지금 계속 개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뒤에서 배후 조정 다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당신은 이 박종철 사건을 특종한 사람 아니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탁하면 억하고 한 당신이 그 주인공인데 정윤회 문건을 당신이 입수했다면 보도를 안 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정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래도 내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서로 쌍방간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신성호 씨가 했다니까 저는 사실 신성호 씨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언론에 밝히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저도 뭐 많은 사실- 걸 밝히진 않았고요. 예, 딱 예. 그 말씀만 드린 겁니다. 예. 예. 더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재판은 박근혜 탄핵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증인을 그런 보도로 인해서 해임했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정윤의 문건을 보도한 11월 28일 날 즉시 저희들을 고소한 것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저희들 언론사 사장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가 김영환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을 보면 세계일보 문제만 가지고 33차례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7번 정도는 김기춘 전 실장 주재로 이루어졌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 그 대책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다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광고 탄압, 공공기관의 광고 탄압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통일교의 대통령이 핵심인 성전이나 다름없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곳에 특별 세무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통령 허가 없이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언론 탄압과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만 추가로 잠깐 말씀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저 신도대책위원회가 굉장히 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신도대책위원회가 예. 고소 고발한 내용은 몇천억대 뭐 사기 배임 그렇습니다. 횡령 배임. 그건 뭐 통일교 내부 이거 문제니까 저는 통일교 잘 쪽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통일교 쪽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혐의 됐죠?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사항입니까? 그 조금 전 진술한 조현일 기자와 약간 증언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확인 좀 확인했어요. 하겠습니다. 예. 그 조현일 기자는 얘기를 하기를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이 건은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몇 사람은 알 정도로 상당히 극비로 진행했다. 그래서 기자 3명, 편집국장 1명,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5사람만 계속 이제 취재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아무도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 그 증인께서는 본인은 그 전엔 전혀 관여한 것도 없고 이후에 뭐 사실상 사후적으로 보고만 받았고 본인은 주로 경영에만 전담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시는데 본인 증인도 이 건 처음에 문건 입수할 때부터 계속 관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후적으로 보고만 받으신 겁니까? 9월 15일 날 황정미 편집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때부터 알았던 거죠. 그 전엔 전혀 모르셨던 그 전에 전혀 몰랐죠. 예, 저는 증인의 그 보도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주요한 탄핵을 할 수 있는 보충 신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시죠. 예. 그 증인은 아까 그 세계일보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문흥수 변호사님을 선임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그 합의 과정을 다 그분한테 다 맡겼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문흥수 변호사님하고는 대단히 친한 사이입니까? 아니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흥수 변호사님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년 2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세종시에 그 이후에 전략공천 사실 정당에서 전략공천을 받는 것은 그 정당의 특별한 신뢰를 받지 않는 한 전략공천을 안 하는데 그 문흥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에 전략공천 받은 거 아시죠? 그때 이제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시죠? 결국 증인이 이런 세월호 문건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유출된 그 문서를 갖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친 것은 증인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도 아니고요.
지난 총선 때 아니. 저한테 출마를 권유했지만은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출마하지 아니 수많은 변호사 가운데 예. 하필이면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까지 받는 그분을 그렇게 맡기고 모든 것을 다 합의를 맡기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무죄 네트워크라는 단체 그래서 우리 예. 변호인의 입장이나 이 변론을 하는 변호인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흥수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는 것은 이제 2015년 3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문흥수 변호사님이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했어요. 법대 교수들하고 또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어떤 분이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느냐 했더니 문흥수 변호사님을 추천하더라고요. 문흥수 변호사님이 연수원 뭐 1등으로 했고 또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시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사법개혁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라고 그래서 또 뭐 어디 뭐 좀 교회 뭐 기독교 목회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분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선임한 것이지 그 이전에 뭐 문흥수 변호사님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법대 교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한테 공천 제의도 있었지만은 전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정치권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럼 재판부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예, 예. 확인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증인 해임과 관련돼서 예, 원래 그 한학자 총재께서는 이제 유임하라라는 예,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었는데 예, 예. 그 뒤에 한 달쯤 지나서 그 김만호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총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해임이 부득이하다. 예, 그렇지 않으면 판도라 상자를 연다고 하더라. 예. 뭐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 차례 김만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누구냐? 그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그 일체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반대 신문 과정에서는 김종 차관, 김상률 수석, 김기춘 실장 예. 이 세 분 중에 한 분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예. 뭐 대략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김상률 이제 수석이 했다고 한 근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은동 전 수석이 송경식 회장한테 이미경 부회장 그만두라 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석이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김종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인데 원래 그 종무실 업무는 1차관 소관이었습니다. 근데 김종 차관이 되면서 종무실 업무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무실은 이제 통일교라 하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인데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종자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종 차관 소관하에 통일교의 모든 재단 업무나 이거는 다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종 차관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회 평화해저터널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거제도에서 일본까지 해저터널을 두는 것이 과거 문선명 세계일보 문선명 세계일보 회장 유지에 따라서 그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초대 이사장인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하고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 이름을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누구라고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보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아직은 듣지도 예. 못했고 알지도 못하신다 이제 예, 그렇게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2월 달에는 그 이사회에 참석했던 유경석 이사라는 분이 예. 정부 고위층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증인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가 위태롭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아까 또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냐? 예. 그랬더니 뭐 이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고위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추정컨대는 이제 뭐 김종 전 차관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분도 예, 그렇게 그렇게 추정을 하십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국 회장한테 전화할 수 있을 정도면 종무실장 아니면 제2차관이거든요. 지금 그 김만호 비서실장이나 유경석 이사 이런 분들이 현재도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만호 비서실장은 그 뒤에 이제 한 몇 개월 뒤에 제가 해임된 몇 개월 뒤에 이제 그 면직됐고요.
유경석 회장은 지금도 회장입니다. 네. 그리고 김만호 씨는 이제 다른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통일교 내에서요? 예, 다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에 현재 통일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장이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을. 제가 그 증인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PDF로 여기다가 다운받았는데 저 증인 신문 조서 만들 때 좀 뒤에다 편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증인, 증거로 신청하신 사항에 그 부분은 증거로 지금 제출 안 하신 거를 아직 지난번에는 제출은 안 피청구인이 했는데. 이의를 하셨거든요. 제출은 아니 저희가 그 기사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이분한테 확인을 한 거니까요. 그거는 아니, 확인이 된 의료증을 거 제출해 아니겠습니까? 주시죠. 의료증을 제출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제출도 못하게 하시. 예,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확인했고 그러니까 증거 그렇습니다. 예. 신청을 하세요. 다 성립이 인정된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제출해서 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조한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럼 재판부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부 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예, 예. 확인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증인 해임과 관련돼서 예, 원래 그 한학자 총재께서는 이제 유임하라라는 예,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었는데 예, 예. 그 뒤에 한 달쯤 지나서 그 김만호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총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해임이 부득이하다. 예, 그렇지 않으면 판도라 상자를 연다고 하더라. 예. 뭐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 차례 김만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누구냐? 그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그 일체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반대 신문 과정에서는 김종 차관, 김상률 수석, 김기춘 실장 예. 이 세 분 중에 한 분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예. 뭐 대략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김상률 이제 수석이 했다고 한 근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은동 전 수석이 송경식 회장한테 이미경 부회장 그만두라 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석이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김종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인데 원래 그 종무실 업무는 1차관 소관이었습니다. 근데 김종 차관이 되면서 종무실 업무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무실은 이제 통일교라 하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인데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종 차관 소관하에 통일교의 모든 재단 업무나 이거는 다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종 차관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의 평화해저터널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 거제도에서 일본까지 해저터널을 두는 것이 과거 문선명 세계일보 고 문선명 세계일보 회장 유지에 따라서 그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 이사장인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하고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 이름을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누구라고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보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아직은 듣지도 예. 못했고 알지도 못하신다 이제 예, 그렇게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2월 달에는 그 이사회에 참석했던 유경석 이사라는 분이 예. 정부 고위층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증인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가 위태롭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아까 또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냐? 예. 그랬더니 뭐 그 이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고위층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그 합의 과정을 다 그분한테 다 맡겼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문은수 변호사님하고는 대단히 친한 사이입니까? 아니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은수 변호사님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년 2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세종시에 그 이후에 전략공천, 사실 정당에서 전략공천을 받는 것은 그 정당의 특별한 신뢰를 받지 않는 한 전략공천을 안 하는데 그 문흥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에 전략공천 받은 거 아시죠?
그때 이제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결국 증인이 이런 세월호 문건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유출된 그 문서를 갖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친 것은 증인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도 아니고요. 지난 총선 때 저한테 출마를 권유했지만은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수많은 변호사 가운데 예. 하필이면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까지 받는 그분을 그렇게 맡기고 모든 것을 다 합의를 맡기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무죄 네트워크라는 단체 그래서 우리 변호인의 입장이나 이 변론을 하는 변호인의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흥수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는 것은 이제 2015년 3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문흥수 변호사님이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했어요. 법대 교수들하고 또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어떤 분이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느냐 했더니 문흥수 변호사님을 추천하더라고요. 문흥수 변호사님이 연수원 1등으로 했고 또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시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사법개혁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라고 그래서 또 좀 교회 기독교 목회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분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선임한 것이지 그 이전에 문흥수 변호사님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법대 교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한테 공천 제의도 있었지만은 전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정치권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2014년 11월 28일 정윤회 문건이 보도돼서 우리나라 국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정상화되었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보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편집권이 권력과 재벌에 침해당하는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구두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자유가 진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명제는 권력과 재벌에 의해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보듯이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는 세계일보 공격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들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는 본인이 맡고 있었던 세계일보 발행인과 편집인의 책임 아래 정론 직필의 취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그룹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외압에 굴복해 월근고를 해임한 것은 우리나라 언론 자유에 관한 문제이며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냉각 효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되시죠? 예. 신문 사항으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할 말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정인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신문 사항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적절한 부분은 지금 관련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이 물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우리 피청구인 쪽에서 신문 중에 같이 해주세요. 세계일보 경영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도는 전적으로 편집국 자율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편집국장으로 보도를 받아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무슨 편집국장도 아닌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든지 그 뒤에 세계일보에 여러 특정 보도가 있다 보니까 후속으로 밀렸다고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편집국장한테. 그래서 이제 편집국장이 9월 중순에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취재를 하고 팩트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은 11월 달이 돼서 그때 와서 보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도하라 이렇게 한 거죠. 한 가지 그렇지만 뭐 추가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전혀 한 가지 아닙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증인이 그 청와대에 있는 신성호 씨 만났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신성호 씨한테 제가 진술서를 하나를 받아두고 있는데 예. 신성호 씨는 증인을 만났더니 증인이 하는 얘기가 그 통일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속하게 마무리해달라. 또 내가 사장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과 대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증인의 유임을 위해서 좀 힘을 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오히려 했다는데. 그런 그러니까 부탁은 이제 한 적 없습니까? 신성호 씨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 저하고는 이제 뭐 사실 기립 기자로서 같이 가까이 지낸 사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신성호 씨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다 지금 저는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밀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왜 청와대에서는 왜 나를 그때도 자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에 통일교에서는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월 21일 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세계일보 사장이 또 해결해야 될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좀 그만해라. 별것도 아닌 것을 왜 세무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유임은 예. 유인 문제는 지금 계속 개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뒤에서 배후 조정 다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당신은 이 박종철 사건을 특종한 사람 아니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탁하면 억하고 한 당신이 그 주인공인데 정윤의 문건을 당신이 입수했다면 보도를 안 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정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래도 내가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서로 쌍방간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신성호 씨가 했다니까. 저는 사실 신성호 씨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언론에 밝히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저도 뭐 많은 사실 걸 밝히진 않았고요. 예, 딱 예. 그 말씀만 드린 겁니다. 예. 더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재판은 박근혜 탄핵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증인을 그런 보도로 인해서 해임했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정윤의 문건을 보도한 11월 28일 날 즉시 저희들을 고소한 것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저희들 언론사 사장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가 김영환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을 보면 세계일보 문제만 가지고 33차례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7번 정도는 김기춘 전 실장 주재로 이루어졌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 그 대책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다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광고 탄압, 공공기관의 광고 탄압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통일교의 대통령이 핵심인 성전이나 다름없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곳에 특별 세무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통령 허가 없이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언론 탄압과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만 추가로 잠깐 말씀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저 신도대책위원회가 굉장히 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회. 저는 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신도대책위원회가 예. 고소 고발한 내용은 몇천억대 뭐 사기 배임 그렇습니다. 횡령 배임. 그건 뭐 통일교 내부 이거 문제니까 통일교 저는 잘 쪽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통일교 쪽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혐의 됐죠?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사항입니까? 그 조금 전 진술한 조현일 기자와 약간 증언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조현일 기자는 얘기를 하기를 이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이 건은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몇 사람은 알 정도로 상당히 극비로 진행했다. 그래서 기자 3명, 편집국장 1명,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5사람만 계속 이제 취재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아무도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 그 증인께서는 본인은 그전엔 전혀 관여한 것도 없고 이후에 뭐 사실상 사후적으로 보고만 받았고 본인은 주로 경영에만 전담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시는데 본인 증인도 이 건 처음에 문건 입수할 때부터 계속 관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후적으로 보고만 받으신 겁니까? 9월 15일 날 황정미 편집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때부터 알았던 거죠. 그전엔 전혀 모르셨던 그전에 전혀 몰랐죠. 예. 저는 증인의 그 보도,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주요한 탄핵을 할 수 있는 보충 신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시죠. 예. 그 증인은 아까 그 세계일보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문흥수 변호사님을 선임해 가지고 그리고